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네, 최근에 투자하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2017년, 2021년과 같은 불장은 더 이상 없을 거다. 없어질 이유는 오늘도 업비트에 새로운 코인들이 상장을 했죠. 야,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상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코인을 다 올리냐? 2017년도와 21년도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살 거면은 비트코인이나 사라, 메이저 코인 사라, 자발트 사지 마라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알트 불장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팩트로 제가 완벽하게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그래, 알트 불장이 오겠구나. 조금만 기다려보자. 힘내자. 지금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요.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심층탐구 시간에 세 번째 참석자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제대로 정말 세밀하게 해부해볼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죠. 맞아요. 바로 그 오뽀가디안 대시 비트코인 TV의 오뽀가디안님께서 제공해주신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번 자료 정말 통찰력이 날카롭더라고요. 현재 시장 이면을 들여다보는데 진짜 완벽한 렌즈가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송민아 이렇게 제 훌륭한 자료를 힐러병님 공유해주신 슈퍼챗 오뽀가디안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2026년 2월 23일입니다. 네, 요즘 메이저 언론들 헤드라인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코스피가 무려 5,800선을 돌파하면서 연일 축제 분위기인데. 주식시장은 뭐 뜨겁죠. 근데 반대로 업비트의 24시간 거래 대금을 보면 한때 글로벌 최상위권에서 놀던 곳이 지금은 26위까지 밀려났어요.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랑 코스닥 거래 대금이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겉보기 지표만 딱 놓고 보면 대중들은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 사이클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죠. 다들 코인 시장은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의 관심이 일단 주식으로 확 쏠려 있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거시적인 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이 고요함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짚어내야 하거든요. 고요함의 진짜 의미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핵심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자본이 영구적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죠. 도망간 게 아니다. 역사적인 대폭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이웃집에 엄청나게 거대한 유동성 댐을 건설해놓고 거기에 물을 아주 가득 채워둔 상태라는 겁니다. 이웃집이라면 역시 주식시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도 리포트에서 제시한 그 실질 대기 유동성 데이터를 봤는데 그 규모가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죠. 증시 주변을 이렇게 빙빙 맴돌면서 언제든지 다른 자산군으로 확 갈아탈 중배를 마친 단기 부동자금 있잖아요. 그 CMA 잔고가 107조 원을 돌파했어요. 네, 107조 원. 거기다가 증권사 계좌에 그대로 대기 중인 투자자 예탁금이 또 80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도합 187조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5,800선이라는 정말 전례 없는 고점에 도달해 있으니까 이 시장을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위로 더 베팅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이란 말이죠. 자본의 생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건 기대 수익률의 단차가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낙수 효과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낙수 효과요?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처럼 극에 달해 있으면 그냥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 조짐만 보여도 거대 자본들은 바로 차익을 실현해버립니다. 수익을 일단 챙긴다는 거죠. 네, 챙기고 나서 새로운 자산군,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본의 방향을 가상자산 쪽으로 확 틀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인 방아쇠가 하나 있습니다. 방화쇠? 시점의 세금 환경입니다. 세금. 그 부분이 2026 가상자산 시장을 전무후무한 조세 피난처, 텍스 헤이븐으로 만들었다는 그 분석이군요. 정확합니다. 2024년 말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완전히 폐지가 됐잖아요. 네, 폐지됐죠. 그런데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로 2년이 유예가 됐습니다. 2년 유예. 즉 2026년 올 한 해는 코인 시장에서 수백억, 수천억의 차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완벽한 세금 면제 기간이 열린 셈이에요.
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나 이런저런 과세 허들에 지친 거대 자본들한테는 진짜 이보다 매력적인 피난처가 없겠네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기 자금이 철랑거리는 댐이 있는데 코인 시장으로 향하는 수로의 수문만 지금 활짝 열려있는 구조인 겁니다. 수문이 열려있다.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스마트 머니가 이 합법적인 비과세 프리패스를 굳이 무시할 확률, 제로에 가깝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180조 원의 막대한 유동성, 그리고 세금 면제라는 완벽한 환경.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장 깊게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할 핵심 미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오퍼거디아님의 리포트가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적인 오해가 하나 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코인 개수 얘기하시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개수가 10,000개가 넘어가는데 아무리 187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유동성이 다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 2021년 같은 그런 전면적인 엄청난 불장은 오기 힘들다. 이런 비관론이 팽배하거든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왜 구조적인 착각인지 저희가 오늘 아주 쉽게 파헤쳐드려야 합니다. 그 비관론은요. 자본시장의 유동성 흡수 메커니즘을 완전히 오판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오판했다. 리포트가 지적하는 첫 번째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시가총액이랑 실제 유입 자본이 1대1로 비례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주목해야 할 아주 매력적인 개념이 바로 승수 효과라는 겁니다. 승수 효과, 매수세가 호가창을 탁 타격할 때 발생하는 가격 팽창 모델,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총이 1조 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거래소에 1조 원어치의 매도 물량이 떡하니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개별 프로젝트들의 토크노믹스를 한번 뜯어보세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초기 투자자들이 못 팔게 묶여있는 락업 물량, 그리고 엉덩이 무거운 장기 홀더들이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 중인 물량,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도는 물량이 확 줄어들겠네요. 네, 실제 거래소에 매도 호가창이 유통되고 있는 진짜 물량은 전체 시가총액의 1%에서 많아야 5% 남짓에 불과합니다. 와, 1에서 5%요? 네, 즉 187조 원의 대기 자금이 코인 시장에 100% 다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중에 단 5%, 약 9조 3,500억 원 정도만 신규 현금으로 유입돼서 시장가로 매수를 긁어버리면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수백조 원 이상 팽창하게 됩니다. 거대한 파도는 만 개의 배를 전부 띄울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얇은 호가창에 묵직한 시장가 매수가 확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슬리피지가 쫙 발생하면서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코인 개수가 10,000개든 10만 개든 187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해일 앞에서는 물량 부담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리포트가 제시한 두 번째 반박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자본은 1분의 1로 공평하게 쪼개지지 않는다. 바로 순환매 메커니즘의 고도화 이야기죠. 오히려 알트코인 개수가 많아진 게 스마트머니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거대 자본은 절대 그 10,000개의 코인에다가 돈을 N빵, 그러니까 1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눠 담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하겠죠? 철저하게 시장의 서사, 그리고 유동성의 깊이에 따라서 명확한 타겟을 정하고 무리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동한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쫙 끌어올려서 막대한 차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금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옮깁니다. 순서대로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이저들의 시총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 안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인공지능 AI 섹터나 실물연계 자산 RWA 아니면 밈코인 같이 뚜렷한 내러티브를 가진 섹터 단위로 딱딱 묶어가지고 무차별적인 순환 펌핑을 연출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네요. 자금이 한 번 딱 쓰이고 증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I 섹터에서 300% 수익을 낸 스마트머니가 원금에다가 그 막대한 수익금까지 통째로 들고 알트웨이 섹터로 넘어가서 다시 펌핑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차 펌핑의 차익이 2차 펌핑의 땔감이 되는 엄청난 구조죠. 아, 그러니까 코인 개수가 많다는 건 돈이 분산돼서 화력이 약해졌다는 뜻이 전혀 아니네요. 거대 자본이 차익을 계속 실현하면서 복리로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일종의 놀이터, 그 섹터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정교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사이클이 지속될수록 이 섹터별 순환매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자발트 코인들까지 낙수 효과를 누리면서 차례대로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탐욕 메커니즘인 거죠. 야, 듣고 보니까 진짜 반박 불가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상황 볼 때 늘 모니터링하는 지표가 하나 있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네, 시장 점유율 지표죠. 이 도미넌스의 흐름이랑 방금 말씀하신 거대한 유동성 순환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도미넌스가 막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서 비트코인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오해죠. 리포트에서 제시한 3단계 폭포 모델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제1기, 즉 흡수기에 해당합니다. 흡수기요? 외부의 거대한 자본이 코인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듣보잡 알트를 사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비트코인을 먼저 집중적으로 매수합니다. 당연하죠. 안전한 것부터 사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에서 62%까지 쫙 치솟는 거예요. 기존 알트코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새로운 현금이 비트코인으로만 먼저 몰리니까 비율적으로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알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 것만 안 오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견뎌야 하는 필수적인 고통의 구간이네요. 네. 하지만 이 흡수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딱 형성하고 횡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수익을 넉넉하게 확정한 자본들이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제2기 메이저 낙수기입니다. 메이저 낙수기. 2024년 11월 중후반부터 이미 이 흐름의 전조 증상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됐었죠. 도미넌스가 55% 수준으로 훅 하락하면서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제3기 자발트 전면 폭발기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불장의 완성이죠. 도미넌스가 50%를 깨고 40% 이하로 추락하는 바로 그 시점, 앞서 우리가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그 18조 원의 거대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시장의 얇은 알트 호가창들을 타격하면서 섹터별 순환매를 무한 반복하는 거네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시나리오가 100% 현실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거대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 리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하는데요. 만약에 한국 증시 주변에 18조 원이 몽땅 다 국내 거래소로 유입돼서 한국 알트코인 가격을 막 미친 듯이 끌어올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한국 가격이 비싸질 거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끼는 거죠. 그렇죠. 가격 차이가 벌어지겠죠. 이때 글로벌 고래들이나 전문적인 차익 거래자들이 해외에서 싼 물량을 사다가 한국 거래소로 대거 전송해서 매도 폭탄을 촥 던져버리면 결국 그 상승 동력이 허무하게 꺾여버리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량 앞에는 장사 없잖아요. 이 합리적인 의심,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와, 이건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이 전 세계 어떤 시장과도 다른 독보적이고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가지게 된 핵심 이유입니다. 핵심 이유요?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국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과 유출이 철저하게 통제된 이른바 한국형 슈퍼 가두리 양식장이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입니다. 슈퍼 가두리 양식장, 갇혀있다는 뜻이네요. 네, 과도 2017년이나 21년의 시장과는 규제 환경 자체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규제적 혜자가 오히려 돈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완벽한 온실을 만들어버렸다는 뜻이군요. 그 첫 번째 방어막이 바로 트래블룰의 엄격한 적용이죠. 정확합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시스템을 보면요. 사전에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계지갑으로부터 대규모 코인이 입금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예 입금 자체가 막혀 있죠. 네, 한국에서 가격이 아무리 높게 형성돼서 김프가 100%가 끼든 200%가 끼든 신원이 불분명한 거대 외국인 자본이나 기관이 해외에서 싼 물량을 싹쓸이해서 한국으로 보낸 다음에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매도 폭탄을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지네요. 공급 사이드의 거대한 매도 압력이 시스템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요 사이드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똑똑한 개미들이 한국이 너무 비싸니까 해외에 나가서 사게 사와야겠다 하면서 차익 거래를 시도하는 건요. 그것도 완벽하게 막혀 있습니다. 바로 외국환 거래법의 나비 효과 때문이죠. 외국환 거래법? 네, 규제로 인해서 건당 5,000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한 6,7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은행에다가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거든요. 맞아요. 엄청 까다로워졌죠. 근데 내가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로 돈을 보내겠다. 은행에서 100% 거절당합니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쌍코인을 떼오는 루트 역시 법적으로 굳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와, 이 규제적 고립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예전 특정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 하나에만 수요가 몰려서 기형적인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었잖아요. 막 50%씩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네,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2026년에 이 꽉 막힌 규제 환경하고 아까 말한 187조 원의 대기 유동성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업비트랑 빗썸에 상장된 수백 개의 알트코인 전체로 쩍 확장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공급은 철저하게 통제된 닫힌 생태계인데 내부에 187조 원이라는 수요 에너지는 무한대에 가깝게 열려 있는 거예요. 상방의 한계, 즉 천장의 캡이 아예 날아가 버린 전무후무한 유동성 폭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인 겁니다. 완전 닫힌 게 그 압력밥솥 안에다가 엄청난 열 에너지를 들이붓는 셈이네요. 압력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뚜껑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동성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자본의 순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한국만의 규제가 만든 완벽한 온실 환경까지 싹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봐야 할 것 같아요. 글로벌 거시경제, 즉 매크로 환경이 이 압력밥솥의 밑불을 얼마나 맹렬하게 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매크로도 지금 환상적이죠.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이 모든 불장의 최종적인 방아쇠가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보내는 시그널이 매우 일관적입니다. 특히 분수령이 되었던 과거 데이터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2025년 11월 미국의 고용보고서입니다. 아, 그때 시장에 충격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당시 신규 고용 수치가 6만 4천 명 수준으로 완전히 급감해버리고 실업률이 4.6%까지 치솟는 등 노동시장의 둔화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잡는 데만 매몰되다가는 실물 경제가 산산조각 나는 경착륙이 올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한 겁니다. 연준의 그 이중 책무 중 하나인 고용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니까 2026년에는 공격적인 조기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판이 깔린 거군요. 게다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2026 FOMC 투표권 위원들의 구성 변화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기존에 틈만 나면 금리 올리자고 통화 긴축을 주장하던 굴습이나 슈미드 같은 아주 매서운 매판 위원들이 투표권에서 빠졌고요. 대신에 해먹, 로건, 폴슨처럼 유동성 공급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관대한 비둘기파 위원들이 전면에 배치되었습니다. 와, 연준이 비둘기 동지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요. 글로벌 유동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상자산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군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글로벌 매크로의 완벽한 전환기라는 가장 강력한 순풍이 앞서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한국 시장만의 특수성, 가두리 양식장과 맞물렸을 때의 폭발력, 진짜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아주 현실적인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네. 18조 원의 국내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거시 훈풍이 몰고 올 막대한 자금, 이 거대한 파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 국내 거래소들의 튼튼한 그릇, 즉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인프라 중요하죠. 솔직히 과거 불장 때마다 거래소 서버 다운되고 호가창은 텅텅 비어서 슬리피지 엄청나고 기관 자금들이 진입하기 진짜 어려웠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다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시장은 정말 눈부신 질적인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리포트에 인용된 최근 거래소 시장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유의미하고 놀라운 변화가 포착되는데요. 어떤 변화죠? 빗썸의 최근 4주 평균 호가 전량 데이터입니다.
무려 1조 7,8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부동의 1위였던 업비트를 역전해버렸습니다. 업비트가 1조 6,779억 원이었거든요. 유동성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호가항의 잔량이 조 단위로 두터워졌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충격 흡수 장치가 엄청나게 강력해졌다는 의미네요. 완벽한 쿠션이 생긴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자금뿐만 아니라 수백억 규모를 굴리는 슈퍼개미들이나 앞으로 들어올 잠재적인 거대 법인 자금들이 시장가로 물량을 막 긁어 모으더라도 가격이 위아래로 튀는 심각한 슬리피지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튼튼한 활주로가 깔렸다는 뜻이잖아요. 네. 스마트머니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랑 금융당국에서 한창 계류 중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제도권 편입 이슈요? 코인이 제도로서 편입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쫙 형성되면서 대규모 기관 자금들이 ETF가 정식으로 승인되기 전에 미리 싼 가격에 현물을 싹 쓸어 담아두려는 선취매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먼저 좋은 자리 선점하겠다는 거네요. 네. 시장의 심층부에서는 이미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옥보각 위원님의 정말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이 거대한 논의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당장 표면적인 거래 대금이 쪼그라들었다고 아니면 차트가 지루하게 횡보한다고 해서 아이고 코인 시장 끝났구나 하고 속아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거대한 부의 이동을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증시 주변을 맴도는 무려 187조 원의 역사적인 대기 유동성, 알트코인이 많아질수록 땔감이 늘어나서 더욱 거세지는 자본의 순환매 폭발력, 그리고 트래블룰과 왜곡한 거래법이 외부 매도 폭탄을 완벽히 차단해버린 한국형 슈퍼 가두리양 시장의 탄생. 완벽한 온실이죠? 거기에 금리 인하를 강제하는 연준의 거시적인 홍풍, 수백억대 자금을 슬리피지 없이 넉넉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된 거래소의 인프라 진화까지. 이 모든 데이터와 논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위를 가리키고 있죠. 다가올 2026년의 알트코인 불장은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수학적이고 구조적이고 규제적이고 거시적인 완벽한 필연입니다. 남들이 공포와 지루함에 지쳐서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툭툭 던질 때 우리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 자본 이동의 길목을 미리 딱 선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각자의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주말 동안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만한 조금 더 도발적이고 거시적인 화두를 제가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생각거리. 좋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머지않은 시점에 한국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전면 도입된다면 과연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돈이 들어오겠죠. 네, 현재 우리가 논의한 187조 원의 개인 대기자금은 기본이고요. 수십, 수백조 원 이상을 굴리는 국내 거대 법인과 기관 자금들까지 합법적으로 이 굳게 닫힌 한국형 슈퍼 가두리 양식잔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벅차네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해외의 콧대 높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재단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오직 이 막대하고 폭발적인 한국 내수 시장의 갇힌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위해서 아예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철저한 한국 시장 맞춤형 토크노믹스를 설계하게 될 겁니다. 한국 자본의 입맛에 맞게 코인을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 자본의 눈치를 살피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가상자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자본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와, 갇혀있는 거대한 유동성 때문에 글로벌 생태계의 규칙마저 한국 자본이 쥐락펴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상상.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그게 바로 규제라는 빗장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하면서도 정말 폭발적인 미래 시나리오네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시장의 톱니바퀴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시는데 오늘의 이 논의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확 넓혀줄 아주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엄청 길었죠. 한 24분 넘어가는 영상이었거든요. 예,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논리는 명확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엄청난 매수 대기 자금들이 있다. 지금은 국내 증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코인판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코인판에 저 187조 중에 9조만 들어와도 10조만 들어와도 알트 불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데이터 분석이었죠. 그러면 그 자금들이 과연 이 시장으로 들어올 거냐? 네. 현재 국내 같은 경우도 법인 기업의 5% 정도까지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현물 ETF도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이 되죠. 아직 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2021년도 크게 불장해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2년도부터 가상자산이 과세한다라고 해서 과세되기 전에 최대한 수익을 보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세력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올해가 바로 마지막 과세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한 해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알트코인들이 많아서 더 이상 알트 불장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오늘 보셨죠. 순환매로 올라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7년도가 21년도에는 해외 자본들이요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끼니까 해외에서 싸게 코인을 사서 국내에다가 계속 가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들은 가격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해외 자본이 와서 팔아먹고 올라가려고 하면 해외 자본이 와서 팔아먹고 하면서 못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트러블로 인해서 국내 가두리 펌핑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자금들이 못 들어와요. 국내에는 자금 안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불장이 온다면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요. 이 힘든 시장, 과연 내가 존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이 시장을 떠날 것인가 신중하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존버하는데 아니면 이 시장 힘들 때 도움이 되셨습니까? 위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자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뽀였습니다.